명신산업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9회전, 약 12회전으로 나타납니다. PBR은 3.01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영업이익 하락 원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명신산업을 분석하게 된 동기는 잡초만 무성한 옛 한국 GM 군산공장이라는 뉴스를 보고서 명신이 뭐 하는 데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훈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명신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계획 물거품, 문정부 추진했던 군산형 일자리도 성과 저조, 사실상 방치 상태, 토지 분할 매각 소문도, 이런 제목으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주변에는 세아베스들 타타 대우 상용차라는 게 있네요. 타타가 이게 중국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DS 단석 이란 데가 있고, 이런 데는 좀 열심히 공장이 돌아가는데, 명시는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인 MS 오토텍의 자회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MS 오토텍은 2019년 6월 명신을 통해 1130억 원을 들여 한국지행 군산공장을 인수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톤이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인데 파산과 함께 물거품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지켜세운 군산형 일자리 삐걱. 명신 완성차 사업 철수 공장 땅 분할 매각 소문 무성. 완성차 메이커를 기존 완성차 메이커에서 매우 싫어할 거예요. 또 중국 거를 들여다가 조립을 하겠다 하는 것도 착상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1차 협력업체라 그래도 괘씸죄에 걸릴 확률도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384억 원으로서 7.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무려 47.3%나 크게 증가했어요. 재고의 증가는 실제 이익보다 더 산출됩니다. 매출 원가가 17.8%로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부터 38.5% 금액이 감소했고 총이익률은 8.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판매관리비를 26.2%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84억 7천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45.7%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9%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도 0.07%나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다고 손익계산서 보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2차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원가 회계는 왜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을까라는. 그래서 스루폿 회계가 그 답을 쉽게 줍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44억 원으로서 36.2%나 크게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플러스 29.2%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 금액상으로는 19.8% 감소했고 스루폿율은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곤두박질했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운영경비를 8.3% 감소시켰습니다만은 결과 TOE 생산성은 1.16으로서 0.1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폿 영업이익은 74억 2,2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억 4,8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비율로는 55.1%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는 영업이익 감소 원인을 우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쉽게 읽히게 만들어줍니다. 운영경비를 줄였다고 해도 핵심 원인은 매출 재료비 가격 상승으로 보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이 적은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제품이 33억 2,600만 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하고의 차이인데 이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도 크게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재고 원재료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제품도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매출은 또 증가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성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A, B를 구분해서 잘 표현했고 A, 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833억 8,300만 원으로서 32.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8.3% 줄였습니다. 운영경비 46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6억을 빼면은 39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32%로 9.3%나 크게 가공 비율이 내려갔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9.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 추가적인 접근을 해보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액은 BWCI의 증감액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 근데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저는 요즘에 표현하기를 제재원가를 제대로 못 배운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범위 기준으로 할 때 원재료 증감액만큼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PQ 총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는 맞습니다.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5억 5,800만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57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갭이 1억 4,800만 원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1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0.9% 증가했고 직원 수는 근데 한 명이 줄었어요. 평균 임금은 1억이 넘습니다. 중소기업인데 평균 임금은 대기업 수준을 받고 있네요. 외주비가 9.8% 감소했고 지급수수료는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자,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도 평균 중소기업인데도 1억 원대의 연봉을 준다? 참 흑자내기가 어렵게 보이네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거의 없는 형태고요. ROE, 투하자본 이익률 3.6%로 4.5%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모순이 나오죠. 추론 모순이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 쪽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락해야만 증명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 수량으로는 분명히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외부에서 그 수량으로는 접근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회사도 전체 재고 자산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A로 해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인 충분 조건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제조 원가 회계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좀 자세하게 그 회사는 해냈어요. 3.1%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명으로는 상기 단가는 최종 단가이지 평균 단가는 아니다 해서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요. 제품 가격 추이는 비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쭉 써놨어요. 그 왜 판매 가격을 왜 그 1차 협력업체인 그 MS 오토텍에 이 명신이 또 납품을 하는 모양인데 아마 가격 후려치기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한 거를 자,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했는데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이게 모순이 나온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락을 한 거로 회사는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비공시니까 검증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판매 가격은 원재료 가격보다 더 인하가 됐을 거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82.9%로 75% 이상 매출액 자체는 높게 올라갔어요.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가격을 싸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원재료 가격도 제시한 거로는 내려간 거로 되어 있는데 결국 판매 가격이 후려치기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짙습니다. 예측에 대한 뭐 어떤 논리 근거로 제가 좀 소개하는 거고요. 1 더하기 25% 산식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연말 매출액이 1730억 정도 하는 거로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거래액으로 재료 비율로 산출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17만 3천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판매 단가당 9,228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게 돼 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또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더 낼 수 있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18월 전까지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1963억 원 정도 해서 영업이익은 157억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예측 트렌드도 나오게 되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2,020원으로서 2023년 말보다 6,990원이 하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BR은 3.01 상태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MS 오토텍이 45.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8.4%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